칼륨과 칼슘은 한 12도, 인산은 16도 정도 돼야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봄철 좋은 기 때 인삼비료 아무리 줘봐야 소용없습니다. 식물이 못 먹어요. 식물이 흡수를 못 하는데 왜 기온이 5도 되는 2월 초에 웃구름을 주라고 할까요? 이번 영상은 이런 것을 설명하고요. 어떤 비료를 선택하고 언제, 어디에, 어떻게 줄지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전부터 이 비료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고 싶었었는데 내용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클릭률도 떨어지고 안 볼 것 같아서 미루고 있었는데요. 이 앞전에 그 낙엽과 탄질비 관련 영상 만들면서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이 비료 영상을 올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은 본론은 필요 없고 결론만 빨리 말씀하시라는 그 성질이 급하신 분들의 댓글이 가끔 올라와요. 아마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비료 관련 영상 보시면은 비료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해결될 겁니다. 앞으로 어떤 비료를 언제 어떻게 줄 것인가 일일이 유튜브 영상 검색해서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이제 2월에 되면은 마늘 양파밭 가장 먼저 목걸음도 해야 되고요. 3월부터는 봄 작물을 심고 이 비료를 줘야 되는데 이 여름 봄 추운 날씨 좋은 기 때 어떤 비료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응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료는 식물 뿌리가 흡수를 하죠. 물론 연민시비 분무도 해주는데요. 그것은 응급 처방이고 사람으로 따지면 수액 링겔을 맞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뿌리가 흡수를 하고 뿌리가 잘 흡수하게 하기 위해서 뿌리 주변 근근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식물이 비료를 흡수하려면은 이 비료 성분이 물에 녹아서 이온 형태로 있어야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비료를 주면은 물에 녹아서 이온 형태로 변해야 되고 또 식물 뿌리가 있는 곳으로 가야 식물이 흡수를 하죠. 그런데 이 물에 녹는 수용성 비료가 있는가 하면 물에 녹지 않고 식물 뿌리에서 분비되는 근선에만 녹는 구용성 비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산질 비료인데요. 그래서 인산질 비료는 웃구름을 안 주죠. 웃구름으로 줘봐야 물에 녹지 않으니까 식물이 흡수를 못하죠. 그래서 인산질 비료는 전략을 밑거름으로 줍니다. 웃구름으로는 줘봤자 효과가 없고 인산 과잉만 오니까 질소와 칼륨이 든 NK 비료를 줍니다. 또 비료 성분마다 흡수구에서 이동 속도가 달라요. 질소 같은 것은 주면 물에 녹아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그냥 쫙 이동을 합니다. 칼륨은 좀 보통 속도죠. 인산은 이동 안 씁니다. 거북이, 구멍입니다. 한 달에 2cm도 이동을 안 해요. 한국 토양비료학회지에서 우리나라 논밭 토양의 인산 흡착 실험 결과를 냈어요. 인산을 땅에 뿌려주면은 90% 이상이 그 10이 확보돼서 5mm를 벗어나지 않는 토양에 흡착을 합니다.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90%는 그 토양 뿌린 곳에서 5mm 이상은 이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산은 식물 뿌리가 뻗어 나갈 곳에다가 미리 뿌려놔야 식물 뿌리가 뻗으면서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토양 온도와 산도에 따라서도 흡수하는 원소가 틀려요. 대부분의 성분들은 약산성, pH 6.0에서 7.0 이 사이에서 흡수를 잘하죠. 온도에 따라서도 식물이 흡수하고 흡수를 못하고 그럽니다. 질소는 10도 정도 낮은 기온에서도 흡수를 잘 합니다. 칼륨과 칼슘은 한 12도, 인산은 16도 정도 돼야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봄철 좋은 기 때 인삼비료 아무리 줘봐야 소용없습니다. 식물이 못 먹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농작물 뿌리는 기온이 5도 정도 되면은 이제 움직이고 비료를 흡수할 준비가 되죠. 이것을 이제 재생기라고 그러는데요. 봄철에 우리 이른 봄 작물들 재생기를 5도 정도 기온으로 봅니다. 그래서 2월 초순 이제 기온이 5도 정도 넘나들면은 마늘 양파밭에 1차 웃구름을 주라고 합니다. 우리 전남과 경남 농업기술원에서 마늘 양파밭에는 2월 초순에 1차 웃구름을 주라고 권장을 하죠.
농촌진흥청 그 농사로 자료에서는 2월 중순을 생육재생기로 보고 그때 1차 옷고름을 출하하거든요. 그 이제 우리 남부 해안지방하고 이 중부지방하고 좀 다르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기온이 5도 정도면은 비료 성분들이 흡수가 안 되잖아요. 식물이 흡수를 못 하는데 왜 기온이 5도 되는 2월 초에 옷고름을 출하할까요? 이번 영상은 이런 것을 설명하고요. 어떤 비료를 선택하고 언제, 어디에, 어떻게 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금년품 작물, 감자, 땅콩, 수박, 참외, 고추, 가지, 가을, 김장구지 심을 때까지 어떤 비료를 어떻게 줄까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비료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감이 싹 잡힐 것입니다. 영상 보시다가 봄 텃밭에 필요한 밑거름, 웃거름, 멀칭용 비닐 또는 우리 텃밭용 소형 관리기나 분무기 등과 이런 것 전부 다 인터넷 쿠팡이나 11번가 CJ용 스타일 이런 거 판매한 곳 링크를 자막 아래쪽하고 제목 옆에 쪽에 올려드리니까요. 필요하시면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차 웃거름은 질소 비료 위주로 주는데요. 질소 흡수 적정 온도가 10도인데 왜 지온이 5도면 1차 웃거름을 주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뿌리의 활동 시작점 재생기가 5도이기 때문입니다. 질소의 최적 흡수 온도는 10도에서 25도 사이지만 마늘과 양파 같은 동절기 작물은 지온이 5도만 되어도 겨울잠에서 깨어나 뿌리의 끝 근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재생기라고 해요. 이때 비료가 토양에 미리 공급되어 있으면 뿌리가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양분을 흡수해 초기 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초순 지온이 5도 정도로 오르면 1차 웃거름을 주라고 하는 것인데요. 질소는 5도에서는 흡수율이 낮은 것이지 아예 못 먹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 비료를 땅에 뿌린다고 해서 즉시 작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토양 수분의 녹고 앞에서 우리 아저씨가 말씀드렸듯이 질소 성분이 토양 속에서 이동하여 뿌리 근처까지 도달하는 데는 며칠의 시간이 걸려요. 지온은 뿌리의 양분 흡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예요. 2월 초순이나 중순에 지온이 5도에 도달했다는 것은 곧 10도 이상으로 올라갈 시점이 머지않았다는 뜻입니다. 비료가 뿌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온도가 10도에 도달하는 순간 폭발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미리 마중물을 주는 개념이에요. 세 번째로 요소 비료의 성분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요소 비료는 아미드테 질소가 100% 들어있는데요. 이 상태로는 작물이 1도 못 먹습니다. 이 아미드테 질소가 암모니아테 질소로 바뀌는데 3일 정도 걸리고 암모니아테 질소가 미생물에 의해서 질산테 질소로 바뀌는데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웃거름으로 요소 비료를 뿌려주면 적어도 10일 이상이 지나야 작물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2월 초 지온이 5도 정도 오를 때 1차 웃거름을 뿌려주면 10일 정도 지난 2월 중하순에 지온은 10도 이상 오르고 그때 농작물이 바로 흡수하도록 뿌리는 거예요. 백색 투명 비닐 멀칭이 되어 있으면 더 일찍 오르겠지요. 1차 추비 시기에 질산테 질소가 포함된 비료를 주면 지온이 5도에서 10도 사이의 낮은 구간에서도 암모니아테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돼요. 농가에서 2월 초 중순에 추비를 서두르는 것은 바로 이 저온 흡수 기능을 활용해 초기 입수를 빨리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마늘과 양파의 경우 지온이 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2월 초중순부터 1차 추비를 시작하고 굿뿌리가 굵어지는 시기에 맞춰 3월 말까지는 모든 웃거름 주기를 마쳐야 합니다. 4월 이후의 늦은 추비는 품질을 떨어뜨리고 저장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에요. 요약하자면 10도는 가장 잘 먹는 온도이고 5도는 먹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5도부터 비료를 준비해둬야 10도가 되었을 때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남부지방의 1차 추비적기를 2월 초 중순으로 보는 것입니다. 중부지방은 2월 중 하순이 되겠어요. 저온기에는 미생물 활동이 적으므로 변환 과정이 필요 없는 질산테 질소 시비가 더 효과적이에요. 웃거름을 주는 간격과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릴게요. 텃밭 웃거름 주는 시기를 잡을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모종을 심고 웃거름을 주는 시기는 1차 웃거름은 4주에 주고 그 뒤 2차와 3차 웃거름은 2주 간격으로 줍니다. 농촌진흥청의 표준 재배 지침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채소작물인 고추나 배추 등등은 모종 정식 후 25일에서 30일을 1차 웃거름 주는 적기로 봐요. 이때가 밑거름은 고갈되고 식물은 본격적인 영양 생장기를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원리를 아시면 작물의 성장 상태와 비가 오는 양에 따라 이주 간격을 10일로 당기거나 18일로 늦추는 등의 현장 맞춤형 조절이 가능할 거예요. 1차 웃거름을 4주 한 달 뒤에 주는 이유는 뿌리 활착 기간 때문인데요. 모종을 심은 후 처음 2주 동안은 뿌리가 새로운 흙에 적응하고 뻗어나가는 활착 시기예요. 이때는 뿌리의 비료 흡수력이 매우 낮아 비료를 주어도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료 독성으로 뿌리가 상할 수 있어요. 밭을 만들 때 넣은 밑거름이 흙 속에 남아있는데요. 질소와 가리는 물에 녹아 약 3, 4주 정도 효과를 유지해요. 즉, 처음 한 달간은 밑거름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2차, 3차 웃거름은 왜 2주 간격일까요? 그것은 1차 웃거름을 준 뒤부터 식물의 성장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1차 추비 시점 한 달 차 이후부터 식물은 잎과 줄기를 폭발적으로 키우는데요. 이때는 양분 소모량이 초기보다 몇 배로 늘어납니다. 질소의 유실 주기와도 관계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용성 비료 질소, 가리는 토양 속에서 약 10일에서 14일이 주면 용탈되거나 식물에 의해 흡수 소모되어 고갈돼요. 그래서 작물이 먹어 치우고 물에 씻겨나가는 주기인 2주에 맞춰서 소량씩 자주 보충해주는 거예요. 계속 가물거나 작물의 성장이 잘 안되면 웃거름 주는 시기를 더 늦추고 비가 계속 와서 씻겨 내려가거나 작물의 성장이 왕성하다면 더 일찍 보충해줘야 하겠죠. 질소와 칼륨은 식물에 잘 흡수될 뿐더러 질산태질소로 바뀌고 비가 오면 바로 씻겨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인산은 흙에 딱 붙어서 움직이지도 않고 거의 안 씻겨가죠. 그래서 웃거름은 인산질 성분이 없고 질소와 칼륨이 들어있는 NK 비료를 줍니다. 바짝 NK가 있는데요. 웃거름 주는 위치와 주는 방법이에요. 식물의 양분 흡수는 뿌리 전체가 아닌 새로 뻗어나온 뿌리 끝끝모에서 가장 활발해요. 그래서 작물이 자람에 따라 뿌리도 뻗어나가니까 비료를 주는 위치도 점차 멀어져야 합니다. 식물의 지상부 잎가지와 지하부 뿌리는 서로 대칭을 이루며 자라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를 TR율이라고 해요. 이 원리를 비료 줄 때 적용하는데요. 식물은 자란 만큼 옆과 아래로 뿌리를 뻗습니다. 보통 나무나 채소의 가장 바깥쪽 잎 또는 가지가 뻗은 수직 아래 지점까지 뿌리가 도달해 있다고 해요. 비료를 빨아들이는 핵심인 잔뿌리 근모는 뿌리의 중심부가 아닌 가장자리 끝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무의 경우 가지가 뻗은 끝부분을 따라 원형으로 땅을 파고 비료를 주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채소 역시 포기가 커질수록 잎의 끝자락이 닿는 지점에 추비를 주어야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뿌리 끝보다 약간 더 멀리 비료를 주면 뿌리는 양분을 찾아 더 넓고 깊게 뻗어나가게 됩니다. 1차 웃거름은 모종 정식 후 4주경 포기 사이 약 10에서 15cm 정도 떨어진 곳에 주는데요. 포기와 포기 사이에 구멍을 내고 비료를 넣고 묻어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줄기에 너무 바짝 붙여주면 비료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가스나 높은 농도로 인해 뿌리나 줄기가 타버리는 비료 장애를 입을 수 있어요. 2차 추비는 1차 웃거름을 준 뒤 2주경에 포기해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주세요. 뿌리가 많이 퍼진 시기입니다. 1차 때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곳이나 일항의 어깨 부분에 줍니다. 3차 추비는 고랑 헛골에 뿌려주세요. 뿌리가 많이 뻗어 고랑까지 뻗어나온 상태입니다. 이때부터는 일항 위에 구멍을 뚫기보다 고랑에 비료를 뿌려주면 뿌리가 스스로 찾아와 흡수합니다. 웃거름 작업 효율도 훨씬 높아요. 웃거름을 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비료를 그냥 흙 위에 뿌려두면 질소 성분이 가스로 변해 날아가는 휘산 현상으로 인해 비료 효과가 5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비료를 주면 반드시 주변 흙으로 덮어주어야 가스 유실을 막고 비료 성분이 토양 수분에 안정적으로 녹아들 수 있습니다. 비료는 물에 녹아야만 뿌리가 흡수할 수 있어요. 추비를 준 직후에 가볍게 관수를 하거나 비 오기 직전 혹은 직후에 시비하는 것이 흡수를 잘 되게 하는 비결이에요. 텃밭같이 소규모 밭에서 고형 비료를 땅에 묻기 어려울 때는 비료를 물에 타서 뿌리 주변에 관주해주세요. 고형 비료보다 흡수가 빠르고 농도 조절이 쉬워 저온기나 생육 부진기에 효과가 좋아요. 매번 같은 자리에 비료를 주면 특정 지점의 토양 산도 pH가 변하거나 염류가 쌓여 뿌리 발육을 방해합니다. 조금씩 위치를 바꿔가며 시비하세요. 정리하자면 1차는 포기 사이, 2차는 일항 어깨, 3차는 고랑순으로 범위를 넓혀가며 시비하고 반드시 흙으로 덮어주고 물을 주어 녹아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제 비료를 주는 시기와 비료의 선택에 대하여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작물의 잎과 가지의 크기를 보면서 웃거름을 주는 시기와 위치 등을 조정하시며 최고의 시비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토양산도에 따른 비료 흡수와 각 성분별 자세한 특성은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 버렸네요.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만들어 올려드릴게요. 토양산도와 흙의 때알 구조 등에 관한 영상은 전에 올려드렸으니 우측 위에 카드 영상을 클릭하시고 한번 보세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